안녕하세요, 썰볼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죠? 코로나 때 못 갔던 여행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모든 방송사에서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외여행이 다시 흔해지다 보니 가장 가깝고 부담이 비교적 적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자체가 가깝기도 하고 음식도 먹을만 하고 특히나 요즘은 엔화 환율이 싸져서 할인까지 받는 기분이죠. 무엇보다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여행으로 들뜬 마음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의 사연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야쿠자에게 칼을 맞을 뻔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같이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올 봄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야쿠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있어 다른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사연 올려봐요. 물론 제가 부주의했던 탓도 있지만 모르면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이요. 전 올해 1월부터 합격했던 회사에 출근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비 벌면서 다니다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더라고요. 쓸 거 다 써도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첫 달에는 부모님께 좋은 옷 한 벌씩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남은 월급으로 뭘 할까 하다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여권도 안 만들어 봤어서 해외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신입이다 보니 길게 휴가 내는 게 눈치 보여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하면 도쿄나 오사카인데 아무래도 먹거리가 많다는 오사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3일간의 짧은 일정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동선 체크를 하고 뭘 먹을지 정하고 빨리 여행 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간단한 일본어도 공부하고요.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다카이, 비싸요. 이런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문장을 외웠습니다. 비행기 50만원에 비즈니스 호텔 2박 20만원 결제하고 경비와 비상금 5만엔 정도를 환전해놨습니다. 첫날엔 점심쯤 도착해서 간단히 편의점 타마고 샌드를 먹고 오사카성을 구경한 다음 공중정원을 둘러보고 우메다 한큐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먹고 싶은 것들 다 사서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교토에 갔다가 저녁에는 도톤보리로 가서 저녁 식사와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짧아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죠. 교토에 갔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톤보리로 가서 유튜브에서 봤던 보거 코스 요리집에 갔습니다. 이번 여행 최대 지출이었죠. 무려 5,500엔이었습니다. 보거 튀김과 회가 나와 나마비루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교토에서 많이 걸어다니다 왔더니 취기가 한 번에 확 오르더라고요. 보거 지리가 나와서 취향김에 좀 마셔보자. 비상금도 남았으니까 하고 사케를 시켰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금방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당을 나와서 구리코상 사진도 찍고 도톤보리의 골목길도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뒤에서 누가 한국인입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 초반의 일본인이 웃으며 말을 거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했더니 혼자 여행? 라고 하더군요. 혼자 여행하는 거냐고 묻는 것 같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여자 있어요. 소프란도 2만엔, 2만엔? 하며 손가락 두 개를 펴보이더군요. 그러니까 소프렌드에 20만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건데 취한 상태라 소프란도? 하고 반응했습니다. 소프란도는 일본 야동에서 봐서 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목욕탕 컨셉으로 에어베드 위에서 윤활제로 바디 투 바디 마사지를 해주는 유사 성행위 업소인데 그걸 해보라고? 솔직히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런데 현금 남은 게 딱 2만엔 밖에 없었어요. 다 쓰면 현금이 없으니까 일본에선 현금을 주로 써서 다 쓰면 안 됐죠. 그래서 다카이
노머니 하고 가던 길 가려는데 관심을 보이니 계속 따라붙으며 한코쿠 도모다치 디스카운트 라면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꾸라 데스까? 하고 물어보니 15,000엔, 15,000엔에 해주겠답니다. 그럼 그거 내고도 5,000엔 남으니까 내일 쓰면 딱 떨어지겠네 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갔습니다. 야동에서나 보던 걸 경험하다니 대박이네 하고 뒷골목을 굽이굽이 따라가다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5,000엔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절 데려온 친구가 スペシャルコス大丈夫 하길래 하이하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안에 들어가 기다리는데 드디어 문이 열리는데 이건 뭐 150cm 될까 말까 한데 살이 뒤룩뒤룩 찐 여자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벙쪄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와 따졌습니다. 노 뷰티풀 걸, 노노하고 머니백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 소리를 치는데 일본어를 몰라서 뭐라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계산서를 내미는 겁니다. 거기에는 15,000엔 이외에 스페셜 어쩌고 20,000엔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구글 렌즈로 대체 뭔가 하고 번역해봤더니 입욕료라는 게 15,000엔이고 스페셜 지명이 20,000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20,000엔이 더 붙은 거였죠. 그래서 15,000엔 항목을 가리키고 이건 이미 낸 돈이니까 그냥 버렸다 치고 디스 오케이 그리고 스페셜 항목을 가리키고 디스 노 I don't know don't have money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ノーマルウォンガオンスペシャルツアーはスペシャルコース 오케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기본은 1시간인데 아까 들어갈 때 스페셜 오케이 한 개 2시간짜리 스페셜 지명할 거냐고 물어본 거였고 제가 오케이 했다는 거죠.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죠. 게다가 전 돈도 20,000엔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I don't have money만 외치면서 나가려는데 못 나가게 문을 막아서고는 어디 전화를 하더군요. 얼마 후 가게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람 둘이 들어오더니 네. 어쩌고 하면서 절 데려온 삐끼에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서 30cm쯤 되는 사시미 칼을 책상에 꽂아 놓더군요. 전 순간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어요. 삐끼는 스미마생 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열받았는지 자켓을 벗었는데 팔에 온통 이레즈미 문신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야쿠자인가? 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이 확 깨더군요. 이걸 어쩌지 하고요. 기분 좋을 여행의 마지막 밤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뇌가 정지되었다가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보니 저 야쿠자 같은 놈들이 온 이상 돈을 주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달라는 돈 빨리 줘버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번역기로 제가 정말 돈을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습니다. 은행 현금 지급기로 가서 출금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와까다 하더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삐끼가 앞장서고 제가 뒤따라가고 야쿠자 같은 덩치 한 명이 제 뒤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터진 놈이 맨 앞에 쫄아서 따라가는 놈이 그 뒤에 맨 뒤에는 덩치 큰 야쿠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남들이 보면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결국 전 20,000엔을 출금했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그놈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놈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삐끼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35,000엔이나 날리다니 그 돈이면 고급 오마카세집도 갈 돈인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뭐라 설명하기도 그렇고 성매매가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문제 일으키면 귀국 일정이 꼬일까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일본은 유사 성행위는 합법인데 삽입이 포함된 성매매는 불법이라 하더군요. 소프란도는 유사니까 불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야쿠자 놈들이 그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고 돈을 뜯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제 입으로 오케이 하고 서비스를 선택한 거니까요. 즐거워야 했을 첫 해외여행인데 이 일로 넋이 나가서
마지막 날 일정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밥만 먹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행 중 있었던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허튼 짓 하지 말고 안전하게 관광하고 오세요. 잘못하다가는 진짜 칼 맞을 수도 있어요.